바로 전조에서 발표를 했던 박도영 교수님 연구실의 권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조가 했던 발표랑 좀 비슷합니다. 그 목차가 네.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전조는 경계 조건이 이제 비선형 로빈 타입 컨디션으로 주어진다는 거고, 저희는 그 주어진 정의역이 이제 서로 다른 해를 갖는 두 개 영역으로 달리 나뉘어져 있어서 그거를 한 번에 어떻게 구할 것인가. 네. 아까 전에 그 유일성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게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해 유일성이나 이런 거를 라플라시안 그 방정식 하나만으로는 네, 유일성이랑 이런 거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경계 조건을 아까 전처럼 그렇게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유일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쪽에 직접 그 압력이나 그런 전하량 같은 걸 측정을 못하니까 이제 가생이에서 그 한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거를 한정할 수 있는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경계 조건을 부여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 저희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유일성과 존재성을 확보를 받은 다음에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미 이건 다 연구가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처음 도입 부분에서 그런 나눠진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뭐 FDM 뭐 에러 이런 거 소개하고,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전조랑 발표가 다른 이제 단일 소재 문제, 그 다음 복합 소재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조원 중에 김현수 학생이 많이 아팠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열심히 참여를 해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복합 소재 영역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소재랑 여러 단일 소재들을 특정 목적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합 소재가 있는데요. 주어진 무작위 도메인 내 참고로 이 네모난 틀을 말합니다. 이 영역은 오메가 플러스와 오메가 마이너스로 나뉘죠. 이 사이의 경계를 감마라고 합시다. 이 감마는 복합 소재의 어떤 목적을 가졌냐에 따라 직선을 가질지 아니면 꾸불꾸불할지 어떤 모양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일화시키기 위해, 좀 더 간단화시키기 위해 이 감마라는 존재를 그래프로 넣어서 x는 2분의 1의 형태로 단순한 직선 형태로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입니다. 먼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수치 해석학입니다. 이 수치 해석학이란 게 수학적인 문제를 수치적으로, 즉 계산을 통해서 풀이하는 방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그의 한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는데요. 이에 필요한 이유가 컴퓨터의 연산법이 우리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연산 중에서 예를 들어 미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x제곱을 미분한다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박에 2x가 나오죠.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한까지 가서 하는 데인데, 근데 컴퓨터의 연산법이 사칙 연산뿐입니다. 대부분이. 거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덧셈 뺄셈만 잘하고 나눗셈은 취약합니다. 근데도 이런 초월함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점이 많은데도 할 수 있는 것은 매트랩, 엑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가 답을 도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산기에 두둑해 넣어서 답이 나오는 것, 그것은 그냥 답만 나올 뿐이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산이 효율적입니다.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머무른다. 그것은 발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세계에서 절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편미분 방정식 및 오차 측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미분이랑 앞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다변수 함수의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생각하여 미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편미분 방정식이란 여러 특정 독립 변수를 가진 함수를 편미분시킨 것을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미분 방정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중요한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이것은 라플라시안 U는 제로, 즉 라플라스 연산자를 적용시킬 때 0이 되는 함수를 찾는 방정식입니다.
이 라플라스 방정식에는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이 경계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먼저 앞서 이 레이저가 나가는데 모르겠다. 아무튼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 라플라시안 u는 f 인 오메가 i, i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 식이 보이십니까? 이 식 아래에 세 개의 식이 더 있죠. 먼저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건 복합 소재입니다. 복합 소재의 경우는 투화성 방정식의 개수인 u가 불연속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단일 소재는 투화성 방정식의 개수가 u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FEM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넣어서 u를 하나로 단일화시키려 합니다. 이 조건을 요약해보면 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가 있죠. 그 앞서 말한 그 도메인 거기서 두 값의 차이가 0, 변화율의 값의 차이가 0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점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감마 경계선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주로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u는 f, 이때 f는 뭐 x, y 함수겠죠. 뭐 이런 꼴의 문제를 이제 푸는 연구인데, 일단 라플라시안이 그 뭐냐면 저 델 연산자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편미분을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편미분을 그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근사를 할 거예요. 그 흔히 알듯이 그 h를 0으로 보내야겠죠. 이게 근사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포워드 디퍼런스, 백워드 디퍼런스, 센트럴 디퍼런스가 있어요. 포워드 디퍼런스하고 백워드 디퍼런스는 그 우리가 그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기준점인 i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조금 가서 점을 찍느냐, 뒤로 조금 가서 점을 찍느냐의 차이고요. 그 센트럴 디퍼런스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i점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그 있는 점을 하나씩 잡아서 이어서 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앞쪽과 뒤쪽을 센트럴 디퍼런스가 다 고려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정확도가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 일단 기준적으로 하는 i점에 그 i 플러스 2분의 1이랑 i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격자점을 그 하나씩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그 이음으로써 그 한 번 편미분을 그 근사해요. 그런 다음에 이 2분의 1점 양옆에는 그 뭐랄까 저 i 플러스 2분의 1 말고 i 플러스 1처럼 이 정수인 격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격자점을 이음으로써 편미분을 한 번 더 근사해요. 그러면은 그 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식이 아까 그 f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 는 f i j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함수값을 구하려는 영역 내부랑 경계의 격자점들에 대해서 그 영역 내부에 있는 애들한테는 이 식들을 다 적용해주고 경계에 있는 애들한테는 경계 조건을 다 적용해주면은 각각의 격자점들의 함수값을 미지수로 하는 연립 방정식이 딱 미지수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행렬 방정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컴퓨터로 가우스 소거법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풀어내는 방법이 저희가 사용한 FDM 방법입니다. 근데 그 원래 저 h를 리미트해서 0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작은 값을 임의로 설정해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 오차를 표기하는 방법이 빅 오표기법입니다. 저기 위에 예시가 있죠. 5하고 가로치고 h제곱. 저건 한 예시인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앞에 말한 아주 작게 잡은 h가 있는데 그 h를 만약에 절반으로 더 작게 잡아주면은 오차는 제곱인 4분의 1배로 줄어든다. 뭐 이렇게 오차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앞조에서 아마 말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우리가 그 구한 함수값에서 그 실 함수값을 그 뺀 거의 절대값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저희가 오차로 잡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5h제곱이란 저 함수가 h제곱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여기 fh 해가지고 써둔 예제처럼 뭐 h의 세제곱, h 4제곱 이런 항들이 뒤에 계속 붙을 수 있는데 여기 제가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봤는데 그 아무래도 h 값이 작아질수록 그 첫 번째 항만 그 중요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항만 오차로 취급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포워드 디퍼런스랑 백워드 디퍼런스는 그 오차가 h에 비례하는데 그 센트럴 디퍼런스는 h 제곱에 비례함으로써 오차가 훨씬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영준 학생이 자, 저희가 코드를 두 개를 짰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소재 내부에서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 이렇고, 두 번째는 복합 소재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단일 소재 내부에서를 보면 경계 조건이 뮤는 G로 주어진 U와 F에서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뮤는 F에 대해서 F가 주어지면 FDM을 사용해서 푼 해와 저희가 실제로 알고 있는 해의 오류를 찾아서 나타내는 코딩입니다. 저희는 X와 Y를 0에서 1 사이로 설정을 했고요. 그 각각 불연속한 점들 사이의 간격을 H라고 하고, 이거를 2의 레벨 승분의 1이라 했는데 저희가 레벨을 입력을 하면은 그에 따라 H가 정해지는 거고, 레벨을 엄청 크게 입력하면은 H가 엄청 작게 돼서 진짜 미분과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격자점들의 번호를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또 경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 조건을 통해서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임의로 따로 부여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FDM을 통해서 풀기 위해서는 AX는 B꼴의 선형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뮤 I, I는 저런 식이 나왔고, 또 경계에서의 뮤 값을 아니까 AX는 B에서 A 행렬을 만들 수 있고, 함수 F가 주어졌으므로 B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A가 이런 행렬이 나오고요. F는 저희가 임의로 주어진 함수예요. 그래서 A의 가우스 수거법을 적용을 해서 단위 행렬을 만들고, 그와 대응되는 연산을 AX는 B에서 B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온 B가 단위 행렬 곱하기 X는 B가 돼서 그게 해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진짜 해들의 집합과 저희가 FDM을 사용해서 구한 해의 집합 중에서 성분의 차가 가장 큰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A를 단위 행렬을 만들고, 저희는 임의로 U는 sin xy, F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sin xy 라고 줬는데, 함수를 이게 x와 y에 따른 저 U를 저희가 근사해서 그린 거고요. 이거는 위에서 본 겁니다. 레벨이 1일 때 저렇게 나오고, 2일 때 저렇게 나오고, 3일 때 나오고, 4일 때 나오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2의 레벨 승분의 1이잖아요. 네, 레벨 1 올라가면 H가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오차가 4분의 1씩 돼요. 레벨 1 올라갈 때마다. 이 말은 오차가 OH 제곱이 된단 말이겠죠? 네. 두 번째에서는 복합 소재 내부에서인데, 경계 조건이 뮤는 G로 주어지고, 또 인터페이스 그 경계에서 그 안에 인터페이스에서 점프 U는 0, 인터페이스에서 베타 U를 n 벡터로 편미분한 거는 0으로 주어진 저런 식에 대해서 FDM으로 구한 해와 실제 해의 차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X랑 Y를 0에서 1 사이로 하고, 불연속한 점들 사이 간격 H를 얘 레벨 승분의 1로 하여서 레벨을 입력받고, 또 각 격자점들의 번호 부여하고, 경계에다 번호 부여하고, 또 인터페이스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또 번호를 부여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X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으로 잡았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베타랑 U가 다르고, 오른쪽에서 베타랑 U가 다르게 나오겠습니다. 네, FDM을 사용하기 위해서 AX는 B꼴로 만들어야 하고, 베타 마이너스와 베타 플러스를 안다고 하면은 A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B가 저희가 임의로 정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A의 가우스 수거법을 적용하여서 단위 행렬로 만들고, B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여서 FDM을 이용한 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인터페이스 X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베타 플러스는 10, 베타 마이너스는 1이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저런 함수, 2분의 1 이상일 때는 저런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FDM을 이용해서 구해봤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아까 조건 중에 하나인 X는 2분의 1일 때 점프 U는
0이 있잖아요. 1분의 1일 때 잘 이루어져 있고요. 네, 또 계산을 해보면은 또 다른 조건인 그 베타 U를 n으로 편미분한 것도 0이 나옵니다. 여기서 레벨은 2, 레벨은 3, 레벨은 4 올라갈 때마다 오차가 4분의 1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마지막 조건을 풀 때 인터페이스에서는 센트럴을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양접적으로 함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백워드만 쓰거나 포워드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오차가 OH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였거든요. 근데 OH의 제곱이 나왔어요. 4분의 1씩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허민재 학생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 오차가 h 제곱으로 나온 이유를 일단 설명해 드리기 전에 테일러 정리라는 정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평균값 정리를 이미 n개 도함수에 일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무한한 항을 가지는 어떤 다항식의 근사하기 때문에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 계속 항을 늘려나갈 때 이 항을 없앨 수 있을 경우 테일러 정리의 전개꼴은 테일러 급수가 된다라고 하고, 테일러 급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1-x분의 1은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쭉 가게 되고, 익스포넨셜 x는 1 플러스 x 플러스 2팩분 x 제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일러 정리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정리들도 필요하고, 또 사이값 정리도 나중에 또 필요하기도 한데, 일단 평균값 정리는 미분학적 관점에서 대략 구간에 정의된 함수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다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사이값 정리 또는 중앙값 정리라고 하는데, 구간에서 정의된 실수값만을 갖는 연속함수는 구간의 두 점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값을 함수값으로 가진 점이 그 두 점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정리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FDM의 오차는 일단 센트럴 디퍼런스는 h제곱에 비례하고 포워드와 백워드 디퍼런스는 h에 비례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센트럴 디퍼런스의 오차가 왜 h제곱에 비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정리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 플러스 h와 fx 마이너스 h를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1번식과 2번식을 빼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양변을 EH로 나누고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좌항은 저희가 구하고 싶은 오차가 나오고, 우항을 보시면 h제곱에 따른 어떤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차는 h제곱에 비례한다고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코드에서 보였듯이 저런 특수한 조건이 있을 때 왜 오차가 h제곱이 나오냐 저희가 증명을 해봤는데, 일단 저 조건이 있을 경우 저 조건을 풀어서 쓰고 n벡터에 대해서도 또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사까지 해주면은 저 맨 마지막에 저 중요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저 중요한 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수한 조건에서 오차인데, 계속하겠습니다. 뮤 플러스 x 플러스 h와 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도 똑같이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저렇게 쓸 수 있고, 1번식에 베타 플러스를 곱하고 2번식에 베타 마이너스를 곱한 뒤 더해줍니다. 그리고 뮤 플러스 x 플러스 h를 저기 뮤 i 플러스 1로 나타내는데, 베타 플러스 뮤 i 플러스 1과 베타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쭉 나타내는데, 저희가 아까도 봤듯이 저 h의 저 항은 앞에서 증명했듯이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은 결국 0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오차는 h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저희가 인터페이스 그 경계를 기준으로 백워드와 포워드 디퍼런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센트럴 디퍼런스를 사용한 h제곱에 비례한다고 알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